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한영민입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빚을 지신 분이 많으시죠? 오래전 사업으로 진 빚이다 보니 잊고 있으신 분도 있고, 잊고 살다가 갑자기 날아온 재무 독촉에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재무가 너무 커서 전혀 갚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 그냥 포기하시기도 하시죠. 이와 같이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빚도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할지 오늘 이에 관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사업으로 인하여 42억 원의 빚을 진 고령의 여성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서울에 일찍 올라와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결혼 따였지만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를 부담하며 빚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계속되는 적자로 사업시설을 처분하려고 하였지만 은행이 채무인수를 불허가함으로 말미암아 운영권만 양도하고 사업 명의는 본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양수자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시설이 경매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 보니 모든 채무가 본인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네요. 이분은 현재 64세의 나이로 일용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 파산으로 면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면 불면책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런 사기로 인해서 혹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면 이런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겠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결국 중과실로 이제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의 침해당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셨던 분이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러한 금호는 파산으로 면책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걸로 이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경우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비용 역시 개인 파산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특별히 사기로 인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 역시 개인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떨 때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회생법 30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서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없을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느냐?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이럴 때 결국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부채를 일단 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채는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 파산의 핵심은 재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개인 회생을 하고 언제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계속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부채, 담보 부채가 15억 이하고 담보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가 10억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거나 아니면 아예 소득이 없고
게다가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 주로 만 60세 이상 이런 분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을 선택하시면 되고, 혹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 15억, 그 외에 개인회생 채권 1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은 불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 개인 파산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를 일단 고려하셨다면 그 다음 파산 절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파산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납부하라는 예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파산 선고가 있게 되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됩니다. 이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대체로 이제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이 종결하게 되는데,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파산을 폐지로 통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파산 선고 시 아예 절차를 진행할 비용도 없다고 생각이 들면 동시 폐지가 되고요. 이렇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제 파산 절차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시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파산의 절차가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파산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산 관제인의 역할인데요. 파산 관제인은 재산 파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산 관제인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재산과 관련해서도 혹시 빼돌린 돈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빼돌린 돈과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이유 없이 큰 금원이 이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큰 금원이 이전되었을 때 그 이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이와 같은 금원은 빼돌린 돈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 개인 파산 전에 일부 채권자나 가족들에게 편파적으로 변제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낭비한 재산은 없는지, 이와 같이 재산과 관련해서 주로 파악하게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재산을 파악하다가 부당하게 돈을 빼돌린 행위가 파악이 되면 파산관제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간단히 말하면 돈을 빼돌린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파산 채권자를 해양한 행위, 결국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소멸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하거나, 또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에라도 60일 전에 담보 제공을 하거나 채무 소멸을 한 행위, 결국 또한 파산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증여 같은 경우죠.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이와 같이 돈을 빼돌린 것처럼 판단되는 행위가 있다면 부인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 제392조는 부인권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 간단히 설명하면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3호에 규정된 것이 60일 전에 담보 제공 채무 소멸한 경우인데,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부상행위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최근 1년 사이에 가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채무 변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 행위를 했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다 부인권의 대상이 돼서 파산관제인이 그들에게 간 돈을 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개인 파산을 진행하다가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느냐,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법 제564조 제1항 6호에 의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회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최근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채무 면책이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제564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 면책,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와 같이 과다하게 낭비한 재산과 관련해서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파산재단으로 내어놓는다면 재량 면책으로 면책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으셨고, 그리고 과거의 재산과 관련해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만한 빼돌린 재산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분이 낭비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도박으로 낭비한 재산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런 재산을 환가한 내용 없이 전액 면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면책된 채무 금액은 약 42억 원이었고요. 재산과 관련해서 부인권 대상이 되거나 낭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 부채가 다 면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사례에 관련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총 부채 42억 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분은 64세 고령으로서 소득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이 부채들이 사용되었을 뿐이지 이 부채 가운데 이분이 과거 재산이나 이런 모든 내역을 살펴봤을 때 빼돌린 재산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분이 도박이나 아니면 기타 낭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42억 원의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책이 되었고요. 이분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서 4개월 만에 면책 결정이 나셨네요. 보통 면책 결정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잘 준비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파산 관제인의 보정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면책 결정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인하여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